7. 안내 에세이 쓰기 연습. 영어 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보장해줄 놀랍고 독특한 에세이를 작성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 장에서는 다른 것보다 눈에 띄는 에세이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에세이 쓰기 연습 안내를 배우게 됩니다. 에세이 작성의 목적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에세이 개요 작성 방법, 주제문 작성 방법, 서론 문단 작성 방법, 본문 문단 구성 방법, 강력한 결론으로 결론을 내리는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귀하는 우승 논문을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에세이를 작성할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잠재력을 발휘하세요. 마이너스 영어 시험 성공을 위한 필수 에세이 작성 기술을 발견하세요. 에세이 작성의 목적 이해. 에세이 쓰기는 학교와 생활 모두에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구조화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아이디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에세이는 요점을 주장하고 개념을 설명하고 독자에게 알리는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에세이를 쓰는 이유를 아는 것은 성공적인 작품을 만드는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에세이의 형식과 구조를 결정하는 방법, 포함할 증거 유형, 사용할 언어에 영향을 미칩니다. 에세이를 시작할 때는 항상 자신의 목적과 전달하려는 메시지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에세이에는 한 가지 유형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에세이의 종류는 논증형, 서술형, 설명형 등 다양합니다. 각 유형의 에세이에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성공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고유한 규칙과 지침이 있습니다. 에세이의 목적과 사용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에세이를 이해하면 여러분의 특정 요구에 가장 적합한 에세이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에세이 개요 만들기. 개요를 작성하는 것은 에세이를 작성할 때 중요한 단계입니다. 에세이 개요는 에세이를 계획하고 구성하는 체계적인 방법입니다. 이는 응집력 있는 에세이를 작성할 가능성을 높이고 에세이의 주요 요점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요에는 연대순, 주제별, 항목별 개요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에세이 개요를 작성하려면 먼저 주제를 브레인스토밍하고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적어보세요. 주제 목록을 생성한 후에는 이를 연결하여 논리적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에세이를 작성하는 동안 따라야 할 로드맵 역할을 할 이러한 주제로 개요를 작성하세요. 개요에는 에세이의 요점이나 주장을 간략하게 기술하는 논문 진술문을 포함시키세요. 에세이의 구조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됩니다. 서론은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고리로 시작하여 에세이로 이어져야 합니다. 본문 단락은 논제 진술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각 본문 단락에 분석을 포함시켜 주요 논문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은 주제문을 반복하면서 에세이의 요약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제안부터 독자가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도록 독려하는 질문에 이르기까지 행동 촉구도 포함해야 합니다. 에세이 개요를 작성할 때 명확한 주제 진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 배치되어야 하며 에세이의 주요 요점이나 주장을 요약해야 합니다. 강력한 주제문을 갖는 것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집중된 에세이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독자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주장을 더 쉽게 따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개요를 자주 검토하고 그것이 에세이 주제와 여전히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에세이가 논리적인 흐름을 갖고 있고 귀하가 주장하는 각 요점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효과적인 에세이 개요의 도움으로 여러분은 가능한 최고의 점수를 얻는데 도움이 될 설득력 있는 에세이를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력한 논문 진술서 작성. 논문 진술은 모든 에세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에세이의 나머지 부분을 이끌어갈 주요 요점이나 주장이며 강력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비영어권 학생으로서 여러분은 강력한 주제문을 갖는 것의 중요성과 이를 작성하는 방법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문 진술의 정의는 에세이의 주요 요점이나 주장을 설명하는 한두 문장입니다. 이는 에세이의 나머지 부분을 통해 귀하와 독자를 안내하는 로드맵 역할을 합니다. 효과적인 주제문을 작성하려면 간결해야 하며 에세이 프롬프트에서 제시하는 질문 중 하나에 답해야 합니다. 논제 서술문의 역할은 에세이를 안내하고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글쓴이의 의견이나 입장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며 주장이나 진술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장이나 단락은 어떤 방식으로든 주제 진술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강력한 주제문을 개발하려면 에세이 주제를 중심으로 공식화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 간결하면서도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에세이에서 여러분의 관점이 뒷받침되는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하면 독자는 여러분의 주장을 따르고 여러분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세이를 작성할 때 주제문은 서문 마지막 부분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제를 소개하고 맥락을 제공한 다음 주장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는 에세이의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강력하고 명확한 주제문은 모든 에세이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영어권 학생으로서 여러분은 정의, 역할, 논제문 작성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간결하고 에세이 주제를 기반으로 하고 소개의 마지막 부분에 배치하세요. 이는 에세이의 나머지 부분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독자가 여러분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개 단락 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열쇠. 에세이의 서문은 독자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부분이고 독자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서론이 나머지 에세이의 분위기를 결정하므로 최대한 매력적이고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강력한 연결고리, 흥미로운 일화 또는 설명적인 장면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독자가 매료되면 서문은 논제 진술로 이어져야 하며 이는 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야 합니다. 서론에서는 에세이의 나머지 부분에 나올 내용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제공하고 문단 형식으로 구조를 배치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소개를 작성하려면 먼저 후크를 설정하세요. 이는 수사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진술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일화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세이가 농구의 역사에 관한 것이라면 독자에게 만약 농구가 발명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와 같은 생각을 자극하는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독자가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끌어들이도록 유도합니다. 또 다른 효과적인 후크는 독자를 사로잡을 흥미로운 일화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겪은 경험일 수도 있고 들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심지어 농담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후크가 있으면 논문 진술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는 에세이의 주요 주장을 요약하는 명확하고 간결한 문장이어야 합니다.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 배치해야 하며 주제, 에세이의 목적, 탐구하려는 주요 주제나 요점을 다루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행동 촉구가 포함될 수도 있으며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독자가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할 수도 있습니다. 에세이의 나머지 부분에서 논의할 내용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독자의 방향을 정하고 에세이의 구조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요 문장은 요점을 대조 및 비교하고 예를 제공하고 주요 결론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따르면 독자의 관심을 끌고 에세이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매력적이고 효과적인 서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강력한 매력, 간결한 논문 설명, 앞으로 나올 내용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통해 독자를 끌어들이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게 만드는 에세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본문 단락 작성 방법 개발. 본문 단락은 주요 논제 진술을 뒷받침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므로 모든 에세이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효과적인 본문 단락을 작성하려면 주제 문장, 뒷받침 증거, 분석이라는 세 가지 주요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제 문장은 본문 단락의 주요 내용이므로 명확하고 간결해야 합니다. 주제 문장은 본문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이어야 합니다. 또한 논문 진술서에도 다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본문 문단 작성의 두 번째 요소는 증거를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사실, 통계, 예시, 인용문 또는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증거가 신뢰할 수 있고 여러분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효과적인 본문 문단 작성의 마지막 요소는 분석입니다. 증거를 제시한 후에는 그것이 왜 주요 주장과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이디어를 종합하고 주제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발전시키는 단락의 일부입니다. 본문 단락을 작성할 때 요점을 제시하는 순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에세이 주제에 따라 본문 단락을 시간순, 중요도순 또는 두 가지의 조합순으로 구성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본문 단락을 작성할 때 주요 요점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유지하고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고 증거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팁을 따르면 주제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는 효과적인 본문 단락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결론 단락 에세이의 완벽한 마무리 만들기. 에세이의 결론은 독자에게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는 에세이의 가장 중요한 장식이 되어 독자에게 여러분의 작업에 대한 지속적인 인상을 남겨야 합니다. 좋은 결론은 주제문을 다시 기술하고 에세이의 주요 요점을 요약하고 독자에게 생각하거나 가져갈 내용을 남겨야 합니다. 결론을 작성할 때 새로운 주장이나 요점을 소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독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심지어 에세이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미 언급한 요점에 초점을 맞추고 다시 참조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요점을 더욱 강조하고 여러분의 에세이를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론에 일종의 행동 촉구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독자가 해당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도록 격려하는 수사적 질문일 수도 있고 탐구할 수 있는 추가 토론 주제에 대한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쓴 에세이 유형에 맞춰야 하며 전반적으로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결론을 작성하는 것은 독자에게 에세이에 대한 강력하고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는 데 중요합니다. 주제 설명을 다시 작성하고 주요 요점을 요약하고 영향력 있는 메모로 마무리하세요. 새로운 주장을 소개하는 것을 피하고 독자가 작업에 참여하도록 행동 촉구를 사용하십시오. 효과적인 결론을 내리면 당신의 에세이가 그것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지속적인 인상을 남길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장에서는 에세이 작성의 기본 사항을 소개했습니다. 학습자들은 에세이 개요 작성, 주제문 작성, 서론 문단 작성, 본문 문단 전개, 결론, 문단 작성 등의 주요 단계를 안내받았습니다. 시간을 들여 에세이 작성 단계를 숙달함으로써 학습자는 잘 구조화되고 설득력 있는 에세이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잘 갖추게 됩니다. 에세이를 작성할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많은 사람들이 영어 시험을 위한 에세이를 작성할 때 실수를 저지르며 이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에세이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세이를 쓰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중에게 요점을 전달하고 청중이 여러분의 요점을 이해하고 동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명확한 목적이 없으면 에세이는 방향이 없고 체계적이지 않으며 흥미롭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일반적인 실수는 에세이를 쓰기 전에 개요를 작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요는 에세이를 정리하고 구조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에세이의 주요 요점과 이를 뒷받침할 방법을 다루어야 합니다. 개요가 없으면 에세이의 구조와 일관성이 부족해집니다. 주제문을 작성하는 것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입니다. 논문 진술문은 에세이의 분위기를 설정하고 독자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주제문이 없으면 에세이는 명확한 주장을 할 수 없으며 독자는 에세이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조사도 없이 서문을 작성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서론을 작성하기 전에 항상 주제를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서론에서 흥미롭고 관련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조사하지 않는 것은 강력한 주장을 제공할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입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본문 단락을 작성할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단락은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하며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과 증거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가 없으면 에세이의 내용이 부족하고 요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론 문단을 너무 빨리 작성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결론은 에세이와 주장의 요약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독자가 귀하가 제공한 정보를 적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행동 촉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결론이 없으면 에세이는 강력한 결말을 맺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어 시험을 위한 에세이를 작성할 때 사람들이 저지르는 몇 가지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에세이의 목적을 이해하고 개요를 작성하고 논제문을 작성하고 서문을 쓰기 전 조사하고 본문 문단을 작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결론을 작성하는 것은 잘 작성된 에세이에 필수적이며 높은 점수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